초동파한테 비둘기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초동파가 그 시경에 비둘기가 새끼 7마리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왕화색이 물어본 거야. 왜 비둘기 고자에 9고자가 들어가 있냐고 초동파한테 물어보니까 초동파가 그 시경에 그 있지 않느냐 뽕나무에 비둘기 새끼 7마리를 거느리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게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왕한석을 놀린 거야. 초동파가 우문서를 자꾸 따라서 얘기 우리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파자식으로 우문서를 자꾸 하니까 그 이전에 더 유명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저 왕한석이가 자설에다가 물개파자를 갖다가 물의 껍데기라고 설명하니까 초동파가 아니 그러면 미끄러울 활자는 물에 뼈냐고 물에 뼈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한석이가 말을 못했다고 한 거예요. 그거 내년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좀 끝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자제를 해야 돼. 우리 선생님이. 자, 그렇다니 이거 수업 시작할게요. 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요. 계사제자가 있는데요. 제사제자는 3개의 자소로 이루어지네요. 하나는 이것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자고요. 하나는 보이자예요. 자, 이 글자 형태는 고기육자의 변형자예요. 고기육자 변형된 형태를 갖다가 고기육자가 고기덩어리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물론 애초에는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만 표현하다가 나중에 2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기살 무늬를 나타내는 거죠. 2개의 색으로요. 처음에는 고기덩어리의 단면으로 표현한 거예요. 고기라는 게 정해진 형태가 없잖아요. 고기덩어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했어요. 덩어리의 단면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대로 오면서 전역서자하고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초색달의 형태에서 나온 전역서자하고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핵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그게 이제 단면에 두께를 나타내는 핵을 추가했다고 보면 되죠. 그 형태를 옆으로 비스듬히 눕혀서 표현한 글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손이고요. 잘 알다시피 손이고 이것은 제탁이에요. 제탁인데 제사를 지낼 때 뭐 태계종가 이런 데서 보면 다리가 긴 형태의 제탁이 있어요. 이렇게 제탁. 우리 책에 지금 보면 잘라서 그렇지 그게 길다란 형태의 제탁이 제탁 형태에 그게 거기 그 태기종가에서 지금 그 재물이 10개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재물을 많이 올려놓는데 재물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불천지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던 도적이라고 해가지고 고깃덩어리 도적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쌓는 거예요. 이거 원래 살아있는 고기라고 있어요. 생고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도적된 고기는 다 나눠준다고 했어요. 집안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건데 그게 생고기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알아서 요리해 먹으라고. 그런데 고기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도적된 고기를 갖다가 표현하고 손으로 고기덩어리를 올려놓고 제탁 위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죠. 이게 제탁 전부 다 제사 제자에다가 탁자예요. 제탁을 갖다 뭐 제단이라고도 오고 뭐 그러는데 제단보다는 제탁이 더 마땅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글자 자체가 제탁 위에 손으로 고깃덩어리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 짓다라는 거 들어가고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넣으면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로서 사이제자예요. 사이제자, 뭐 저음제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쟤는 제인데 이게 자부방인데 자부방은 언덕 글자가 바뀐 글자로 있죠? 네. 언덕과 언덕 사이를 갖다 펴는 글자 사이. 뭐 국제사회나 서로 교제를 한다, 뭐 이제 2개의 존재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은
제가 저가 되고 이런 변화 과정이 사실은 의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요. 우리 선생님들 알기 쉬우라고 일반적인 변화, 의문의 변화 과정을 제가 적용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저가 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 몸이 잘 탈락되고 달라붙고 탈락되고 하는 상황, 아기가 애기가 되고 애기가 아기가 되는 상황처럼 이제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탈락돼서 제가 저가 되고 또 몸 어는 조미지가 비슷한 아로도 잘 엮인단 말이에요. 조미지가 아 다음에 어니까 그래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는 어떻게 돼? 격음화되면서 자, 차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직갱이 뭐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불직갱이 불사비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입성자 리을자가 어떻게 돼요? 잘 달라붙고 떨어지고 오는데 입성자 리을자를 달라붙어 찰까지 못해요. 이런 패턴 일반적으로 우리 말에서 의문의 변화를 다 적용해 본 거야. 그걸 이거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의미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시키라고 우리 말에서 생겨나는 현상들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찰까지 더해도 이게 찰이에요, 찰. 집안을 살핀다고 살필 찰자 하죠. 살필 찰자. 살필 찰자고. 그 다음에 이 살필 찰자는 다시 손이 한 번 더 닮을 때 손 숫자가 변화되면 제방경이 저렇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찰은 찰인데 손으로 비빈다고 해서 그렇죠. 비빌 찰자가 되죠. 마찰을 때 쓰는 글자예요. 자, 이럴 때 쓰이는 글자가 제사제자고 채자. 네, 채자는 이제 잘 안 쓰이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서 쓰임이 없으니까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에 그려지면 또 끄떡끄떡 없었는데 그냥 근데 제가 안 썼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알아서 집어에 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상관없어요. 교수님이 무협소설을 많이 안 보셔서 그래요. 근데 그래, 저는 무의스스로 안 보세요. 제가 주루도 쓰는 거 있잖아. 술시다 들어. 예? 제가 그다지는 주루도 쓰지 않아. 우리 성으로 쓰이는 채자를 갖다가 지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예, 무협소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이제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미정편의 신춘한자가 지금 5장이에요. 신춘한자가 다 끝나고 문장이 나오는데 자 문장을 풀이를 해보는데 문장 풀이를 한번 읽어볼까요? 맹의자가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효를 묻자 작게 해서 말씀하셨다. 어김이 없어 합니다. 그 다음에 번지가 말을 걸고 있었는데 스승님께서 번지에게 말씀하셨다. 맹손이 나에게 효를 묻기에 내가 대하여 어김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번지가 다시 물어봤어요. 말했어요.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무엇을 말한 것이냐 이거죠.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로서 제사를 지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자, 이 도식화시켜서 살펴보면은 두 개의 공간이 필요하니 하나는 공자하고 맹의자하고 관련된 공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공자하고 뭐죠? 네, 번지 번수라고도 하고 번지요. 번지 두 개. 근데 대화 내용은 공통으로 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효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 인간관계를 살펴봤는데 맹의자는 누구냐 이게 맹의자. 번지는 누구냐? 번지는 다른 거 아니고 공자 제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공자 제사 가운데 한 명인데 이제 공자 제자가 제도 있고 자도 있는데 자에 해당될 만한 제자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생년월일이 태어난 연도가 정확지 않은데 한 40살 연하로 보고 있어요. 40세 연하 대충 대충 한 40세 연하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맹의자는 공자보다도 한 10살 정도 연하로 보고 있어요. 10세 정도 연하로 보고 있어요. 10세 이상 연하로 보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태어난 훌륭한 사람도 아주 훌륭하지 않는 이상 태어날 연도를 몰라요. 그런데 죽는 연도는 알 수 있는데 이 맹이자 공자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어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기원전 449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물어봤더니 449년. 네, 49년에 죽었는데 이게 73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맹이자는 공자보다 외이죠. 2년 전에 죽었어요. 451년. 451년 죽었어요. 근데 이제 태어난 년도는 몰라요. 왜 이걸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냐면 풀이올 때에 존대를 해주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따져야 돼. 그런 거 없이 막 노는 책 보면은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존대를 해야 되냐 평대를 해야 되냐 하대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 풀이를 하는 책들이 많았는데 예, 근데 연하란 말이에요. 10세 정도 연한데 근데 죽기는 빨리 죽었는데 태어난 연도를 몰라요. 이 사람이 대부예요. 대부인데 제후 정도 되면은 태어난 연도를 알 수 있는데 대부가 얼마나 많잖아. 많으니까 그 사람이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태어난 연도를 보는데 이제 대부로서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남을 정도 활동을 했으니까 죽는 연도는 확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551년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위가 대부고 그 다음에 공자보다 2년 먼저 줬지만은 그 활동 내용을 보니까 공자보다 한 10살 정도 미한데 왜 그러냐면 맹의자의 아버지가 맹의자의 아버지가 맹희자예요. 맹희자인데 맹희자가 공자한테 맹의자한테 아들 맹의자한테 공자한테 가서 예를 배우라고 했어요.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가서 배울 때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사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 미뤄진 적이 한 10세 이상의 나이 차가 있는 것으로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제 문장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우리가 주나라 시대 때 춘추 정국 시대 춘추 시대에서 주나라 시대니까 정법제도에 의해서 최고 높은 사람이 천자고 그 다음에 밑에가 제후고 그 다음에 대부잖아요. 지금 대부요. 그러죠? 대부고 이제 대부가인데 정도 앞에 달라붙으시면 대부고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서인이고 그 다음에 노예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법제도에는 노예 집단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까지가 지배계급이죠? 여기까지 지배계급인데 이 대부도 있죠? 사실은 나눠보면은 상대부하고 하대부로 나눌 수 있어요. 상대부 하대부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하대부는 차관급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자가 52세인가 52 숫자가 자꾸 헷갈리는데 52세인가에 대사고를 했는데 자기가 논어 문장에도 그런 문장이 있어요. 안현이 죽자 안현의 아버지 알로가 공자를 찾아와가지고 장례를 치는데 덧널이 필요한데 수레를 공자가 타 있는 수레를 좀 팔아서 그걸 마련해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나는 따른다 이거예요. 대부 지후 대부의 끝을 말미를 따르는다 그래서 불가하다 이거예요. 맨몸 체조 도수 체조가 맨손 체조 아니요. 맨몸으로 다니는 것이 대부라면 적어도 대부라면은 수레를 타고 다녀야 될 위치에 있는데 수레를 타면은 내가 대부의 노릇을 못 튼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대부 지후라고 했어요. 대부 자 스스로도 대부지라는 게 이게 하대부 쪽 사실은. 그런데 맹의자는 우리 이 논어에서 중요한 등장인물 가운데 있잖아요. 공자 제자 빼놓고 나서 최고 중요한 등장인물들 꼭 알아야 되는 등장인물들이 뭐냐면 사만이요. 사만인데 사만이 뭐냐면 노나라의 왕이 지금 시대적 배경이 노나라인데 노나라의 왕이 38명이야 군주가.
8명 가운데 16대 군주가 환공이에요. 환공. 16대 군주가 환공이에요. 환공인데 그 환공이 아들이 4명 있었어요. 4명. 4명 있었는데 나이순으로 둘째 아들이 황공의 지위를, 그러니까 대우 천자가 제후인데 이 사람이 황공이 제후예요. 제후인데 그 제후의 종법제에 대해서 마지가 적장자가 어떻게 돼? 제후의 지위로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근데 둘째가 물려받았어요. 둘째. 나이순으로 둘째. 왜? 얘가 적장자니까. 이게 적장자예요. 이게 서장자예요. 서장자. 서출의 장자. 나이는 많지만은 이게 서출의 장자고 여기가 정실의 장자인 적장자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서차장. 그렇죠. 서차장. 그것도 생각이 안 났어 지금 잠깐 동안. 서차장, 적차자예요. 적차장.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적 지위가 이렇게 그냥 둘째가 적장자의 자리를 물려받아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황공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노나라 장공이 돼요. 장공. 노장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 지위를 제후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옛날에 나이에 따라서 형제들의 서열을 따질 때 뭘로 따져요? 그렇죠. 맹, 중, 숙, 개로 따져요. 맹중숙개. 옛날에 자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서열을 따질 때 맹중숙개를 따지는데 옛날에 아들이 9명일 수도 있어.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이게 9명 맞아요? 그러면 요 정도의 나의 아버지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서열을 할 때 맨 마디가 100을 쓰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를 중째로 썼는데 이때는 첫째 중부, 둘째 중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를 되고 여기 끝에만 계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첫째 숙부, 둘째 숙부, 셋째 숙부, 넷째 숙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중, 숙,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이게 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수양산에서 고사를 뜯어먹다 죽은 사람이 백이숙자인데 백이숙자가 백이가 이름이고 숙자가 이름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형제라는 거 몰라. 근데 백이숙자 백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백이의 백이 이거이고 숙제의 숙이 이거예요. 이게 형제인데 백이는 첫째라는 사람이고 첫째이고 쟤는 셋째의 쟤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근데 백이숙제 자체가 이름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서열인 백과 숙을 갖다 쓴 거야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서열을 따르는데 둘째가 제후의 지위를 모으니까 첫째가 뭐냐 맹이잖아 맹. 그렇죠? 이게 맹손 여기서 나온 자손들을 맹손씨라고 그래. 맹손씨.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자손을 숙자를 써서 숙손씨라고 해. 숙손씨. 이거 제가 논어를 한 4번 정도의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더라. 논어 선생님들이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기라. 근데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장점이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개손시요 이렇게요. 끝개자를 써서 바로 이 제후의 지위를 물론 사람 빼놓고 요 세 집안을 갖다가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세 집안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만이라고 해요. 사만. 이게 이 적장자의 제후의 역할은 적장자가 신이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를 오게 돼.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맨 끝에 적차장 여기 개손씨 집이 최고 막강했어. 그래서 논어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개손씨 집안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요거 지금 우리가 2편을 하고 있는데 유정 2편을 요거 있는데 3편이 지금 8일편인데 8일편에 등장하는 8일이라는 명칭이 이 개손씨와 관련됐잖아요. 개손씨가 집안에서 8일무를 춘단 말이에요. 8일무. 근데 8일무는 이게 대부예요. 지금 대부.
이 사람만 지금 대구지를 아니 죄송합니다. 이 사람만 대구지를 그대로 물려받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모씨 이 사람들은 대구잖아 대구. 그런데 대구는 8일물을 출 수 있지만 대구는 4일물을 쳐야 되거든. 그게 개손 씨가 집안에서 제사 지낼 때 의식의 위험을 등해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4일무가 돼야 8일물을 추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온 문장이 시작된 거야 8일편이. 자, 그렇죠. 참담한 짓을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제후의 지위를 참쳐온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맹의자는 누구냐면 맹손 씨 집안에서 이 대부도 적장자들이 쭉 대부의 지위를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최초의 종주가 된 사람이 경부라는 사람이 경보라는 사람이야. 이제 아비부자가 사람 이름을 쓸 때는 보로 익혀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숙아라는 사람이야. 숙아라는 사람이고 이것은 계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종주예요. 그러니까 첫 일대 종주인데 이 경보를 일대 종주로 해가지고 쭉 대부의 진을 이어주는데 8대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맹의자고 죄송합니다. 맹희자고 근데 9대가 맹의자예요.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맹의자 지워버렸잖아요. 이거 맹의자예요. 이 사람이 맹의자. 근데 맹의자인데 이 사람이 제후 집안의 직계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부란 말이에요. 상대부. 그러니까 공자보다도 사실은 나이는 10살 이상 어리지만은 지위는 더 높은 사람인 거야.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물론 제자 노릇을 했지만은 그걸 감안해서 풀려야 되는데 나이가 좀 어려도 지위가 높으니까 말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놓죠. 존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제 존대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존대풀이. 이게 제가 이걸 쓸 때 논을 쓸 때 이 조사까지 다 한 거야. 이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평대를 해야 돼, 존대를 해야 돼, 하대를 해야 되까지 다 신경을 써서 여기다가 했고 그 자료들 있죠. 이런 자료들 맹씨 집안의 맹돈 씨의 종주표 뭐 이런 것들 노나라 군주표들 이런 것 하나도 빠짐없이 문장을 위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설명한 것을 다 책 속에다 다 찍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사본 가지고 일부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쓴 논어책에 논어를 이해할 때 필요한 그림, 자료 이런 것들, 지도 이런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놨어. 그래서 그 책으로 나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거짓말 않고. 왜 그러냐면 어디 가서 막 찾아볼 필요 없이 책에다 다 실어놓고 그랬으니까. 이 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이 서서. 근데 이걸 책을 그동안 한 10권 써봤지만은 출판사를 제대로 못 잡으면 책도 사라져버려. 그게 제 욕심이 이제 좋은 출판사에 나오기 위해서 지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책으로 못 만든다고 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출판기가 좀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고. 자, 그래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문장풀이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집중적으로 해요. 자, 맹의자 문효한데 효를 물었어요. 효. 맹의자가 공자한테 효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말했어요. 무인이라고 했어요. 어김이 없어야 된다. 어김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풀을 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지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요. 야, 그러고 난 뒤에 끝났어. 도시가시 공간 일의 배경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자가요. 제자하고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수레를 타고요. 그 제자가 번지죠. 번지가 어러지 그러니까 말 물었자요. 말 몰고 갔다요. 아까 어가하다고 바꿀까 싶어요. 공자가 말을 탔다기보다 소를 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가다로 바꾸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고지활 그랬는데 여기에 자는 자 선생님을 말하죠. 공자를 말하죠. 공자가 고자가 알리다 그런 뜻도 가르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말하다 가르치다 뭐 이런 거. 가르쳐서 말한 거예요 지금 제자한테. 기자는 그 앞상황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시대명사. 그래서 공자가 알려서 말을 해줬어요. 번지한테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였냐. 맹손
효어안을 맹손이라는 사람이 맹손 여기서 맹손은 맹의자를 말한 거예요. 그냥 맹의자가 없으니까 맹손이라고 한 거예요. 맹씨 집안의 이 손자가 되는 사람, 자손이 되는 사람인 맹의자가 나에게 효를 물었다 이거예요. 효를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줬다 이거죠. 말자가 가로가리라고 새김없고 가로가 가르치다 이 가로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르쳐주는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기서 말하다 그렇게만 풀이했지만은 근데 그것이 뭐냐 무의라 하다 그렇게 했네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이 문장을 읽기 위해서 토를 붙이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토를 붙였던가 봐요. 그래서 무의라 하다 그랬는데 어김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번지가 물어봤어요. 다시요. 번지가 무슨 말이냐 무엇을 잃은 말이냐 이거 그냥 하위야 있고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어요. 다시요. 자왈 생엔 성빌사자 여기 사자는 성빌사자예요. 일사자가 아니고 성빌사자. 4대 그러면 큰 나라를 섬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섬기는데 뭐로써 예로서 섬겨야 된다 이거죠. 예로서 섬기고 죽을 때에 장사를 지는데 죽은 뒤에 장사를 지내는데 예로서 장사를 지고 제사를 지낼 때도 예로서 지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효를 갖다가 효 그러니까 효를 행하는 건 효행이죠. 효행을 행하는데 예로서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기지 말라는 것은 예를 어기지 말라 그 얘기야 지금. 효행을 하는데 예를 어기지 말라 그 얘기야 지금. 근데 효행을 행하는데 행할 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불효야.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때를 하는 것도 불효야. 자 다시 얘기할게요. 효행을 행하는데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은 것도 불효고 하지 않아야 될 걸 하는 것도 불효야. 이에 맞지 않는 거야. 자 근데 조금 전에 삼원 씨가 어떻게 돼요? 제후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지우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까도 8일무 할 수 없는데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 벗어나온 거 그게 불효다 이거야. 그 얘기요 지금. 물에 누구들이 삼원 씨는 어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넘치는 걸 어기지 말라 그 얘기야 지금. 예를 넘치는 거. 예에 맞게 그런 행동해야 되는데 그 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벗어난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행동. 그걸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효행을 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제가 행설수설 해도 착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알아듣고 행설수설이 오늘은 부정적인 말로 생각하는데 행으로도 얘기하고 수로 이제 널리 얘기한다는 말이 원래 사실은 원래 긍정적인 말이 다방면으로 바꿨다 얘기인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중심이 없는 말로 이렇게 아닙니다. 알아듣는데 정말 횡설수설 그 뜻대로 하시고 그래? 아니 수설만 근데 저는 많이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또 이제 쓸데없는 얘기 막 줄을 늘어놓는 걸로 수설을 좋아하십니다. 알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으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드려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다다음 시간에 연장 수업 해드릴게요.